오전장 흐름, 과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지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 오후 시장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 요인, 뭐니 해도 벤 버냉키 의장의 의지 발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요지, 결국은요, 양적 완화 축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라는 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한 가지씩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반적인 근본적인 과연 시장 내 불안 요소를 해결하였느냐라는 의문을 던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미흡하다라는 쪽으로 대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라는 것, 그 이후에 방향성 추세에 배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까지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냉키 발언의 요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그가 발언한 내용들 먼저 VCR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버냉키 발언 요지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확장적인 통화 정책 당분간 필요하다라는 얘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금리의 인하, 금리의 인상 아직까지는 지금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말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업률이 6.5%, 현재 7.6%에 대한 실업률이 6.5%에 다다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더 이후로 미뤄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더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고용 및 물가 상승에 대해서 확실하게 양적 완화 축소의 조건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고용 6.5%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2%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라는 점. 지금 현재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입 물가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 내외의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나타났었습니다. 그 수입 물가의 하락은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을 저하시키고요. 물가에 대한 상승률을 하방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후폭풍,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후폭풍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자아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는 조금은 더, 그리고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두었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용 6.5%, 물가 상승률 2.0%.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멀었다라는 쪽.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는 가파르다.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점.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전략가들의 그 전망치 있었죠. 이번 9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요, 시장의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데는 다소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2분기와 3분기가 어떤 그 계절적인 특수 효과로 인해서 다소한 좀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7.5%, 이 부분을 좀 달성하기에는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번 2분기 GDP 발표 부분, 다음 주 월요일, 지금 현재 시장 내 다소간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직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었다라는 점에 조금은 염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추격 매수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현재도 일단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안도 랠리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 언젠가 그리고 일시에 순식간에 또 우려감이 시장 내를 엄습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 실적 3분기 이후에 둔화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자체,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지금 현재 좀 불안하게 만들어 왔고 큰 폭의 조정을 야기시켰던 그 불안 요소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아직 일시적인 완화, 그리고 계속되는 우려감, 완벽한 해결이 없는 부분,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지속된다는 쪽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성 축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제일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배경 내지는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은요,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의 안정시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대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수급 안정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7월 들어서 어제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1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올 상반기 10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지속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언제, 그 변곡점이 과연 언제일까? 변곡점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변곡점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추세에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실기할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르세요. 현재 목표 박스권을 좀 설정해보자. 목표 박스권은요, PBR을 기준으로 한 목표 박스권이 제 생각엔 조금 더 타당성이 높아 보입니다. PBR을 근거로 해서 1.0에서 1.1배 내지는 0.9배에서 1.2배, 그 부분은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PBR 기준으로 한 목표 박스권을 설정을 해놓고 하단의 매수, 상단의 매도. 지금 현재 분위기 일단은 조금은 상단 쪽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확실한 매수 타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조금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은 좀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오늘 시장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이슈들,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 지속적인 현상일까, 외국인들의 수급,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히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